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연구해볼 과제 역시 코로나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수도권 거리 두기가 내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됩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631명을 기록하면서 현재 거리 두기 단계로는 그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 이어서 노래 연습장과 헬스클럽이나 당구장 같은 그 실내 체육시설 등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 이용은 할 수 있대, 샤워장만 이용하지 말아라가 기존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문 닫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입시 교습을 제외한 학원까지 운영이 중단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요. 그러니까 학원 전체가 다 운영 중단이에요? 아니면 9시 이후 중단이에요? 대학 입시 교습을 위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교습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곳은 9시 이후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원은 아예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모여서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험생,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학년 외에는 그렇습니다. 1학년, 고1, 고2도 모든 다 학생들의 받는 거예요. 학원 교습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할 수가 없고요. 예. 주요 다중 이용 시설들도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서울은 이미 밤 9시 이후에 셧다운 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 상태고요. 비수도권 지역도 일괄 2단계로 격상되는데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 일단 12월 28일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28일까지 돌아오는 0시부터 12월 28일까지. 김준일 기자. 네. 50명 이상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제 관혼상제,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0명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50명 부조를 이제 해야 된다, 축의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미 50명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신랑이까지 벌어진 적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엄격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홀을 2개 잡아서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 합의 100명. 홀을 3개 잡아서 이쪽 50, 이쪽 50, 저쪽 50에서 150. 이건 가능하다면서요. 공간만 분리되면. 예, 공간만 분리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일단 지금 그 1단계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1.5단계가 네. 11월 19일이었고요. 닷새 만이 24일에 2단계, 일주일 만이 12월 1일에 2단계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내일 8일부터 2.5단계거든요. 그러니까 18일 만에 1단계에서 2.5단계로 좀 올라갔는데 네. 사실상 방역당국이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실기했다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확진자 수를 보면은 어제가 지금 631명으로 역대 3위고 그 지난 금요일이 629명으로 역대 4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차 신천지 때보다 예. 더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는 숫자 지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권이니까 예. 일단은 그렇죠. 수도권인데다가 그때는 터졌다 하면 어디가 중심인지가 확실했잖아요. 신천지, 이태원 클럽발, 광화문 이런 게 분명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 확진자가 사적 모임 아니면은 지역 모임 이런 데서 대부분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게 추정컨대 식사 중에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담소 중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사실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서 식당이나 카페 운영은 그 2단계하고 동일하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되는 거고 예. 식당은 9시까지는 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실효가 있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사실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기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들이 일단 걱정이 돼요. 지금 그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상이 지금 대단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울을 제외한 대전, 전북, 충남, 전남에서는 아예 병상이 하나도 없고 수도권의 경우에도 사실 의료 그 인력까지 감안하면은 지금 당장 코로나 중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1.5단계로 올리긴 했지만 이 확산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도 사실은 좀 염려가 되긴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게 핵심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전문가 연결을 합니다. 2.5단계로 지금 올리면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아예 3단계로 그냥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갖고 전문가들이 지금 갑론을박 중이거든요. 자,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가죠. 네, 지난 금요일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죠. 네. 새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통해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있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강력한 규제 또 증세를 강조해온 터라 국민의힘 등은 일찌감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른바 친문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의 그 내각 입성도 큰 주목을 끌고 있네요. 그러니까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었는데 그중에서 국토부, 행안부, 변창흠, 전해철 두 내정자가 가장 뜨거운 부분인 거죠. 예, 일단 다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누가 안 바뀌었는지도 좀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근데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공수처법이 9일날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출범시키고 아무래도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내년 초가 될 것이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네. 서울시장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면은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개각이 한 번 더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연말 연초 개각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연말 연초 개각. 근데 연말 연초가 아니라 지금 12월 초에 개각이 이루어져서 이 부동산 문제 급하니까 일단 좀 먼저 손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분위기 쇄신용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변창흠 내정자랑 말씀하신 전해철 의원이 가장 초점인데 변창흠 의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요. 김수현 정책실장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설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공공에 회수해야 되는 이익 공유형 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철학을 변창흠 내정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변한 게 없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공세를 할 예정이고요. 변한 게 없다 정도가 아니라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냥 커피와 뭐 TOP다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더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공공재다라는 이 철학이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 시즌 2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전해철 지금 현 내정자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행안부 장관 내정자. 그렇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 지금 이제 내정자가 됐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바가 있죠. 그렇죠.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김태년 현 그 원내대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또 앞서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다 불발이 됐었고요. 네네. 이제야 내각에 나선 건데 단순히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철 하면 그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그 세 사람이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 지지율 하락 속에 정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은 것 아니겠냐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그 전해철 의원의 북 콘서트가 열렸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최재성 전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양비,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은 소나기를 맞고 홍수를 견디는 여름 같고 네. 이호철 선배는 과일 따서 추수해서 다 나눠주는 가을 같다. 그리고 전 의원은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누가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최재성 전 의원, 현 정무수석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 전 의원한테 바로 지금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려고 기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권 후반기 뭐 말기로 가면서 어느 정권이든 레임덕을 겪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용 내각 구성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행안부가 그 지자체를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선거 관리도 합니다. 대선도 관리하네요. 예, 그러고 예, 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관리형으로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경찰이 지금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이제 경찰로 이관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찰 조직 개편에
마무리해야 되는 정보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레임덕을 막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실세들, 그래서 민주주의 4.0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입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진짜 정권의 실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양정철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뭐 장악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대통령의 측근이 오는 것이 맞느냐. 이건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7선 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장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악수를 꼬집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의 스마트폰 채팅창 대화 내용이 오히려 지금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용구 차관은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채팅창 대화 내용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예.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법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네네. 이용구 차관은 야, 이건 윤 총장의 악수 같다.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헌법 소원은 예. 그러자 이종근 숫자 2라고 그 표기된 인물은 채팅방에서 네, 차관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차관은 모든 걸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채팅창 대화 내용을 들어서 편향성이 확인됐고 총장 징계위에도 참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네요. 아, 배척해야 된다. 네. 그 김준일 기자. 예. 이게 이제 이거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실수한 걸까요? 이것부터가 지금 갑론을박이에요. 예, 뭐 알고서 그랬을 리가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근데 예. 보통 기자들이 뒤에서 저 휴대폰 다 찍고 있는 거 알잖아요.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다 조심하는데 이용구 차관은 근데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게임하다가 걸리신 분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그거는 불시에 또 문자가 오면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예. 이종근 2라는 게 이게 누구냐라고 가지고 법무부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번에 감찰을 주도했죠.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예. 이종근 2가 누구냐? 네, 차관님. 그 단톡방에 같이 있던 이종근 2가 누구냐를 두고 왜 지금 논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있는 대검 형사부장이 그 이종근 2가 맞다라면은 네.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논의를 하고 단톡방에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아. 더군다나 네. 그 감찰 대상인, 그 징계 대상인 그 검찰총장의 바로 직계 참모를 그 대화방에 끼어서 논의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종근 2라는 사람은 그 이종근 검사가 아니고 딴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대화를 나눈 그 텔레그램 시점이 4일 오후 2시 6분쯤인데 박은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은 오후 2시 57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뜹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으면은. 잠깐만, 또 여기서 헷갈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종근 2는 그 윤 총장 밑에 있는 그 이종근 검사가 아니고 박은정 감찰관, 그러니까 법무부에 지금 감찰 담당하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이종근 검사이기 때문에 박은정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종근 2라고 썼다. 이게 지금 법무부 얘기인 거죠. 해명이죠. 뭐 예. 그렇죠. 차관의 예, 얘기기도 예, 하고. 예, 그렇죠. 근데 박은정 검사는 텔레그램의 가입 시점이 그 뒤라는 거죠. 그 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근 2라는 거를 그 이 필명을 그러니까 2009년에 본인이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리면서 이종근 2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사자 아니냐라는 거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동명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검찰에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도 있었어요. 2013년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진태가 4명 있었다. 그래서 김진태 1, 김진태 2, 김진태 3, 김진태 4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인은 김진태 3이고 김진태 검찰총장 김진태 2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의심하는 건 박은정 검사가 아니라 진짜 이종근 검사가 거기 지금 단톡방에 같이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로는 다 그런 이종근 그 대검 형사부장에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약간 진실 게임처럼 지금 뭐 되고 있네요. 예. 김정은 기자도 김정은 2죠, CBS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종근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종근 2라는 닉네임처럼 불렸었는데 이걸 지금 법무부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거는 알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뭐 형사 뭐 고발이 되지 않는,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징계위는
이번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또 예정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지금 약간 오리무중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 헌법소원 걸었기 집필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2부 7선 클래스에서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